자, 여러분 교재 203쪽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203쪽에 보면은 우선 용어부터 한번 확인을 한번 좀 몇 가지 하고 갈게요. 자,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이 나오죠. 그래서 시험 문제 보시면은 약으로 또 우선 출제하죠. 자, 이 프라이스는 우리가 주택 가격이고 우리가 인컴은 소득이죠. 그래서 약으로 PIR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소득이죠. 소득. 우리가 인컴은 소득인데 이 소득 대비 우리가 주택 가격 비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구의 주택 가격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보는데 이 값이 높을수록 이 PIR 이 값이 높을수록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이 높기 때문에 가구의 주택 가격 부담 능력은 낮아지는 거죠. 자, 이 용어가 있고 또 IR이라는 용어가 있죠. R은 렌트죠. 렌트 우리가 인컴 또 레이쇼죠. 그래서 이건 또 RIR로 쓰죠. 우리가 또 소득 대비 임대료, 주택, 우리가 임대료의 비율인데 또 이 값이 높을수록 가구의 주택 임대료 부담 능력이 또 낮아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용어 좀 기억을 해 두시면서 특히 그 중에서도 이 용어 첫 번째 PIR 용어가 또 우리 출제를 31회 시험에 또 지문으로 한번 출제를 했었죠. 그래서 PIR 정도 용어는 기억을 좀 해 두시면서 자, 여러분 교재 204페이지로 오시면은 부동산 정책입니다. 자, 인간과 부동산 사이에 관계가 악화되는 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정부가 시장에 어떻게 돼? 개입을 하는데 이게 부동산 정책이죠.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적인 노력이 부동산 정책인데 그 중에서 우선 시험 문제 출제하는 부분이 바로 이 내용이죠. 자, 또 중요한 게 바로 정부의 시장 개입의 이유죠. 정부가 왜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느냐. 정부의 시장 개입에 있어서의 이유, 근거, 필요성 이런 용어들이 출제를 많이 하죠.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는 이유, 근거, 필요성이 무엇이냐. 이 내용에 대해서 우선 출제를 또 많이 하는데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시장의 실패죠. 시장의 실패. 자, 이 시장의 실패를 우리가 보완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교재에 있어서 우리가 206페이지로 보시면은 시장의 실패란 용어가 나와요. 206페이지 보시면은 시장의 실패에 있어서의 개념, 의의가 나오죠. 자, 시장에서 어떤 요인에 의해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는 상황, 즉 시장에서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태를 시장의 실패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러한 시장 실패의 원인이 이제 나오고 있죠. 자, 시장 실패 원인이 뭐냐? 자, 16회 시험과 우리가 29회 시험에 출제를 또 한 내용이죠. 시장 실패의 원인. 자, 시장 실패의 원인이 뭐냐? 첫 번째가 이 불안정 경쟁이 우리가 나오죠. 이 시장의 구조적인 어떤 문제로서 나타나는 불안정 경쟁, 기업이 존재한다. 자, 기업의 수가 하나는 독점이고 여러 개의 기업은 과점이죠. 그래서 독과점 기업이 존재하는 불안전, 우리가 경쟁 기업이 존재하는 경우죠. 불안정 경쟁 기업이 존재하면은 자, 완전 경쟁 시장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 시장입니다. 완전 경쟁 시장은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시장인데 이 불안정 경쟁 기업이 존재하면은 완전 경쟁 시장에서보다 생산량은 적고 가격은 비싸요. 그래서 시장에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시장의 실패가 또 발생합니다.
불안정 경쟁 기업이 존재하는 경우가 또 있고, 그리고 규모의 우리가 경제죠. 규모의 경제. 규모의 경제가 또 작용한다. 자, 규모의 경제가 작용한다는 것은 비용, 체감 산업이 존재하는 거죠. 비용 체감 산업이 존재하는 경우인데, 자, 여러분 이 규모의 경제라는 용어가 좀 어려운 용어죠. 자,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생산량이 많아져요. 자,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생산량이 많아지는데, 이렇게 물건 하나 만드는 비용, 자, 여러분이 라면 하나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 200원이다. 그럼 200원이 바로 평균 비용이죠. 이 제품을 하나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이 평균 비용인데, 이 평균 비용이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형상, 이 생산량이 많아지면서 평균 비용이 점점 우리가 줄어든 이 형상을 규모의 경제인데,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면은 또 시장에 실패가 발생합니다. 예. 자, 그리고 세 번째,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외부 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자, 외부 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또 공공재가 존재하는 경우죠. 자, 외부 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공공재가 존재하는 경우가 우리가 나타나죠. 자, 공공재는 여러분 교재 207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207쪽에 보시면은 공공재가 나와 있죠. 자, 공공재는 여러분 교재 207쪽이 있는데, 자, 공공재는 이 두 가지 특성, 이 두 가지 특성을 갖추어야만 공공재라고 합니다. 이 사적 재화는 반대되는 얘기죠. 자, 여러분 사적 재화와는 반대되는 용어로서 공공재입니다. 이 공공재는 이 두 가지 특성을 갖춰야 되는데, 이 소비에 있어서 비경합성이 나오죠. 자, 소비자가 어떤 재화를 소비함으로써 편익을 얻는데 다른 사람의 편익은 줄이지 않는죠. 다른 사람도 그 재화를 소비함으로써 이익을 얻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재화를 소비함으로써 편익을 얻는데 다른 사람의 소비, 편익을 줄이지 않는 형상을 말하죠. 소비에 경합이 일어나지 않는다. 자, 여러분이 TV 방송 시청이죠. 자, 본인이 TV를 시청함으로써 편익을 얻는데 다른 사람의 편익은 줄이지 않아요. 다른 사람도 TV를 시청함으로써 또 편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소비의 비경합성은 결국은 공동 소비를 한다는 얘기죠. 소비의 비경합성은 공동 소비를 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공동 소비를 한다. 자, 또 소비의 비배제성이죠. 자, 여러분이 어떤 대가, 재화를 소비를 함으로써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화의 소비로부터 배제시킬 수 없다. 예? 자, 그 재화의 소비로부터 국방, 치안 같은 거죠. 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재화를 소비를 하는데 다른 사람이 그 재화를 소비하는데 배제시킬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비배제성이죠. 소비의 비경합성, 소비의 비배제성, 이 두 가지 특성을 가진 재화를 공공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공원이라든지 국방, 치안, 등대 등을 우리 예를 들어 볼 수 있습니다. 자, 공공재는 이 두 가지 특성을 갖춰야 되는데, 이 소비의 비배제성으로 인해서 어떤 재화를 소비를 하는데, 자, 여러분이 이 대가, 어떤 재화를 소비하는데 어떤 재화를 소비를 함으로써 이득을 얻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대가 지불을 회피한다. 회피하는 행위를 무임승차자죠. 그래서 무임승차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어떤 재화를 소비함으로써 이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대가 지불을 회피하는 무임승차자 문제가 비배제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자, 이 공공재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성 기억해 두시면서 무임승차자 문제, 이것도 확인을 해둬야 됩니다. 자, 공공재의 생산을 민간에 맡기면
자, 공공재 시장을 우리 민간의 시장 기구에 맡기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자, 여러분이 우리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어떻게 소비하는데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비용을 지불해야 되니까 소비자는 속으로 그 재화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소비자의 선호를 밖으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표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만큼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사회적으로 소비자는 그 재화를 소비하는데 비용을 지불하라고 하면 지불하지 않으려고 소비자의 선호를 밖으로 표현을 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만큼 생산이 불가능하다.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만큼 생산이 불가능하죠. 과소 생산이 나오는데 여러분 시험 문제는 과다로 출제를 많이 합니다. 사회에서 필요한 양만큼 생산이 불가능한 과소 생산이 나타난다. 사회에서 필요한 양만큼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과소 생산이 나타난다는 거 기억을 좀 해두시면서 공공재 관련해서 여러분이 잘 우리가 또 확인을 좀 해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정보를 많이 보유한 사람과 정보를 적게 보유한 사람, 정보의 차이에 따라서 우리는 바로 시장에 또 실패를 가져오죠.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또 시장에 실패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시장 실패의 원인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죠. 자, 그러면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는 이유가 205페이지에 나와 있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또 개입을 할 수 있잖아요. 자,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정부는 시장에 개입을 할 수도 있고, 또 우리는 소득을 재분배하기 위해서 개입을 할 수도 있고, 또 경제 성장을 위해서 개입을 할 수도 있죠. 자, 우선 토지 이용 규제를 하기 위해서 또 개입을 할 수도 있죠. 자, 한정된 토지를 합리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개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가를 규제하죠. 토지 가격. 이 지가를 규제하는 것은 우리는 토지 소유를 한 사람과 소유하지 못한 사람에서의 형평성 차원에서 또 우리가 개입을 하기도 하죠. 지가를 규제하기 위해서 또 개입을 하기도 하고, 또 지역에 따라 주택 보급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적정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정부는 또 시장에 개입을 하기도 하고, 또 저소득층에 있어서의 주거 안정, 저소득층에 있어서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공공주택이라는 사회적 목표,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서 정부는 시장에 개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목적하에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는데, 하여튼 이 개입의 이유 근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 내용을 기본적으로 암기하지 마시고, 어떤 뭐 때문에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느냐, 요즘 뉴스 같은 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적 측면에서의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입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린 경제적 측면에서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서 개입을 하기도 하고요. 그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한다는 그러한 내용을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208페이지에 외부 효과인데, 외부 효과는 33회 시험에 특히 또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 시장 실패의 원인 중 외부 효과는 33회 시험에 또 출제 가능성이 높다는 용어입니다. 외부 효과. 그만큼 중요한 용어이기 때문에 여러분 또 잘 공부를 또 해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외부 효과를 한번 개념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208쪽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208쪽 외부 효과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죠. 자, 외부
효과 상당히 우리 중요하기 때문에 잘 확인을 좀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외부 효과의 개념부터 보면은 시장 기구는 시장 안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장소를 시장 기구라고 합니다. 그럼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하면은 시장 내에서 우리 수요와 우리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죠. 자, 여러분 시장 기구는 수요와 공급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장소인데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한다는 것은 시장 내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 경계 바깥 외부에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외부라는 명칭이 그래서 붙은 용어입니다. 외부라는 명칭이 그래서 붙었다.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것이 아니죠. 자, 여러분,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 자,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뭐를 준다? 편리함이나 이익, 편익. 그럼 편익은 우리가 benefit라는 영어 단어를 우리가 번역을 한 건데, 이 benefit라는 영어 단어를 우리가 번역을 한 거죠. benefit, 이것을 우리 편익 또는 이익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benefit. 예? 자, 그래서 이 benefit, 편리함이나 이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의도하지 않은 편익, 이익을 주었는데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을 정 플러스의 외부 효과라고 해요. 이 정의 외부 효과는 바로 외부 경제를 발생시키죠. 자, 이 플러스를 또 뭐라고 하죠? 플러스를 이 positive라고 해서 긍정적인 외부 효과라고 해요. 긍정적인 외부 효과. 정의 외부 효과, 외부 경제 또는 긍정적인 외부 효과라고 하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 과수원에 양봉업자가 접근을 함으로써 과수원에서의 과일 생산량이 늘어납니다. 그럼 과수원 주인은 접근하는 양봉업자에게 그 대가를 지불하느냐? 지불하지 않죠. 예? 이익을 얻었음에도 그에 대한 대가 지불을 하지 않는다. 이것을 정의 외부 효과, 외부 경제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또 손해를 입히죠. 의도하지 않은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는데 그 손해에 대해서 또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마이너스, 부의 외부 효과, 부의 외부 효과 또는 외부 불경제라고 하죠. 자, 이 마이너스라는 것은요, 네거티브라고 해요. 마이너스는 네거티브, 부정적인 외부 효과. 부의 외부 효과를 또 부정적인 외부 효과라고도 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두 가지, 우리가 외부 효과는 두 가지로 이렇게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정의 외부 효과는 지역 이기주의 사회에서 뭐가 발생하죠? 자, 여러분 지역사회 이기주의 현상이 나타나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공공편의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오케이, 찬성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Please in my front yard라고 해서 핀피 현상을 발생시키죠. 핀피. 그래서 정의 외부 효과는 핀피 현상을 발생시킵니다. 자, 부의 외부 효과는 뭐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위험시설, 공해시설, 혐오시설, 뭐 쓰레기 매립장, 쓰레기 소각장, 변전소 이런 게 들어와서는 안 된다. 이것을 뭐라고 하죠? 들어와서는 안 된다. Not in my backyard라고 해서 님비 형상이라고 하죠. 님비 형상을 발생시킵니다. 부의 외부 효과는 님비 형상을 발생시킨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자, 핀피, 정의 외부 효과는 핀피 형상을 발생시키고 부의 외부 효과는 님비 형상을 발생시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은 이 외부 효과는 크게 둘로 나눠 보는데 이 소비 과정,
자, 이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 크게 외부 효과는 둘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눠 보는데 우선은 여러분이 교재에 한번 여러분 정의 외부 효과 볼까요? 208페이지에 거기 보시면 정의 외부 효과 니은 보세요. 니은. 자, 여러분이 어떤 지역에 대규모 생태 공원이 조성이 되면은 그 지역의 쾌적성이 높아져서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죠. 여러분,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은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해서 주택 가격은 상승하고 주택 거래량은 증가합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이 거기에 니은 설명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걸 염두에 한번 정의 외부 효과는 보는데 우선은 이 사회에서 부담하는 비용, 사회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사회적 비용이고 이 소비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이죠. 사적 비용이죠. 사회적 비용과 사적 비용으로 따지는 것은 생산에서 따지는 거죠. 자, 생산에서는 비용 갖고 따지죠. 사회에서 부담하는 비용, 우리 기업이 우리 생산하는데 부담하는 비용, 이렇게 비용을 가지고 따지는 것은 생산 과정입니다. 생산 과정은 이렇게 비용을 가지고 우리가 따지는 거고 소비는 소비함으로써 얻는 이익 갖고 따지는 거죠. 이 사회적 편익, 사적 개인이 소비함으로써 얻는 이익, 이 소비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가지고 따지는 것은 소비 과정. 사회적 편익, 사적 편익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사회적 편익이 이렇게 증가하고 이렇게 되죠. 자, 정의 외부 효과, 부외부 효과를 보는데 자, 여러분 소비 과정에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가 있죠. 소비 과정에서 요즘에 뭐가 있습니까? 소비 과정에서 여러분 교육 서비스 같은 게 있죠. 교육. 예? 교육 같은 거. 교육 같은 게 있잖아요. 자, 여러분 개인이 교육을 받음으로써는 이익보다는 그 개인이 교육을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이 사회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돼? 좋은 직장에 취업함으로써 소득이 증가하는 사회적 편익이 더 크죠. 삶의 질이 향상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소비 과정에 있어서 교육 서비스는 정의 외부 효과라고 해요. 정의 외부 효과. 자, 그러면 정의 외부 효과를 의미하는데 자, 이런 얘기죠. 자, 여러분이 또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백신 예방주사를 맞죠. 그럼 개인이 백신 예방주사를 맞음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어떻게 돼요? 집단 면역에 따르는 사회적 이익이 더 크죠. 이것도 소비함으로써 얻는 정의 외부 효과입니다. 자, 이때 사적인 편익, 사적인 편익을 나타내는 수요 곡선, 사적인 비용을 나타나는 공급 곡선이라고 보면 이게 바로 수요 공급이 만나는 점이 균형이죠. 균형 소비량입니다. 균형 소비량. 자, 여기서 이만큼 소비를 했어요. 여러분, 이만큼 소비를 하면은 지금 여기에 사적인 우리가 편익이죠. 사적 비용이고 여기 사적인 편익인데 이 사적인 편익보다 더 많아요. 사적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이 정도 소비를 했을 때 사적인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더 많죠. 이런 점들을 쭉 다 연결하면 각 소비량 수준에서 우리는 사적인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큰 점들을 연결하는 이 선이 이 빨간 선이 사회적 편익을 나타내는 우리가 선입니다. 그러면 사회적 편익을 고려했을 때 이 점, 사회적 편익과 사적 편익이 만나는 이 점에서 사회적 편익을 고려합니다. 사회적 편익을 고려했을 때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최적 소비량이다.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최적 소비량이 이만큼인데 실제는 균형만큼 소비를 해요. 여러분, 시장에서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소비량은 이 최적 소비량인데 실제는 이 균형만큼 소비를 하기 때문에 이 크기만큼 소비량이 더 적어요. 즉 과소 소비가 이루어진 거죠. 이만큼 뭐가 이루어진다? 과소 소비가 이루어져요. 과소.
소비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정이 나오면은 과소라는 용어가 꼭 나와요. 과소 소비가 나오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양만큼 소비량을 이렇게 늘려주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양만큼 소비량을 늘려주기 위해서는 뭘 지급한다? 소비량을 늘려주기 위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육 서비스에 대해서 백신 예방주사를 맞는데 코로나 국가가 뭐를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 거예요. 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양만큼 소비량을 늘려주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한다. 그래서 플러스 정일 때, 플러스일 때는 과소 보조금 지급이라는 용어가 나와야 돼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여러분 술, 담배 소비 같은 거 있죠. 여러분 술이나 담배 소비는 여러분이 바로 부의외부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개인이 담배를 흡연함으로써는 이익이 있고 이 담배 개인이 흡연함으로써는 이익보다 주변에 간접 흡연으로 주변 사람들의 어떻게 이익이 줄어들죠. 손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편익이 줄어들어요. 간접 흡연으로는 피해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편익이 줄어들면서 사적 편익이 더 커요. 이때는 마이너스일 때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소비량보다 더 많이 술, 담배는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양보다 더 많이 과다 소비가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과다 소비가 되기 때문에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서 술에 대해서는 주류세, 담배에 대해서는 담배 소비세,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일 때는 과다 소비가 나오고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서 과다 소비되니까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서 세금을 부과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있는 그림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좀 약간 심화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라고.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에 있어서 여러분이 거기에 니은 208페이지 중간 부의외부 효과 니은 나오죠. 자, 여러분 공해 방출하는 시멘트 공장일 경우에는 우리는 공해 생산할 때 발생하는 거기 폐수나 공해를 스스로 제거하지 않고 배출을 하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에게 상당히 나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나쁜 영향을 준다는 걸 염두에 좀 두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는 생산 과정에서는 사적 비용이 크고 사회적 비용이 크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사회적 비용에서는 뭐가 있어요? 이 사회적 비용에는 이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 오염 물질을 배출하죠. 폐수나 이런 거 배출했을 때 문제는 그 환경 오염 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에 그 환경 오염 물질을 한 단위 더 정화하는 데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 외부 비용을 더해주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더 큽니다. 그래서 생산 과정에서 부의외부 효과는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더 크죠. 그래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 이 지문은 28회 시험에 또 출제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 자, 관련해서 자, 그러면은 사적 비용보다 사회적 비용이 큰다는 내용인데 한번 볼까요? 또 사적인 편익을 나타내는 수요 곡선, 또 사적인 비용을 나타내는 공급 곡선인데, 자, 이만큼 생산을 하면은 이 사적인 비용인데 사회적 비용이 더 높아지죠. 사적 비용보다 사회적 비용이 더 높으니까 각 생산량 수준에서 이 크기만큼 어떻게 돼? 이 크기가 바로 외부 비용이죠. 이 크기가 수직거리가 외부 비용이에요. 외부 비용을 대준 이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 이 점이 바로 균형 생산량입니다. 균형 생산량인데 이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이 사회적 비용 곡선과 사적 편익 곡선이 만나는 점, 이 점이 사회적 비용, 이 외부 비용까지 포함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최적 생산량이죠.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최적 생산량이 이만큼인데 실제 시장에서는 외부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생산하기 때문에 균형만큼 생산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크기만큼 더 많이 생산해요. 이 크기만큼 뭐한다? 과다, 더 많이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최적 생산량보다 더 많이 생산한다. 왜? 외부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생산하기 때문에, 더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또 뭐 한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양만큼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공해세와 같은 세금을 부과하죠. 오염 배출 부과금, 아니면은 우리가 공해세와 같은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바람직한 양만큼 생산량을 줄인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죠. 자, 이 내용을 우선 확인해 두시면 되겠고, 자, 여기는 어떻게 돼? 기술 파급 효과죠. 자, 여러분이 기술 파급 효과로 인해서 기업이 기술을 혁신하면은 이 기술 파급 효과로서 사회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점점 줄어들면서 여기는 뭐가 되죠? 과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보다 더 적게 과소 생산되니까 생산량을 늘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기업에 국가는 보조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정일 때는, 플러스일 때는 과소, 보조금 지급 나오고, 마이너스 부일 때는 과다, 세금 부과가 나와야 된다는 거. 특히 소비 과정에서의 정해 외부 효과, 그리고 생산 과정에서의 부의 외부 효과. 생산 과정에서의 부의 외부 효과는 환경 오염물질, 공해 물질을 배출시키는 우리 공장이 들어서는 경우, 뭐 화학 공장, 시멘트 공장, 우리 어떻게 돼요? 우리 염색 공장이라든지 석탄 공장, 그런 것을 예를 들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중심에서 보시고, 자, 209페이지 중간 심화에 핀피 형상, 님비 형상이 나오는데 바나나 형상까지는 모르셔도 되고, 핀피 형상, 님비 형상 정도 기억을 해 두시고, 자, 외부 효과를 해결하는 방안이 나오죠. 자, 외부 효과를 우리가 해결하는 우리가 방안이 나오죠. 이 사적인 해결 방안이 있죠. 자, 사적인 해결 방안이 있는데 이것은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는 거죠. 대표적으로 뭐죠? 우리는 코즈 정리가 있어요. 코즈. 자, 코즈 정리라고 하죠. 자, 이 코즈 정리라는 것은 이 소유권이 불분명한 환경에 대해서 뭐를 부여한다? 재산권을 부여한다. 자, 소유권이 불분명한 환경에 대해서 재산권을 부여함으로써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지 않고 외부 효과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정의인데, 여기에서는 외부 효과 문제를 해결하는 데 드는 비용이 거래비용인데, 거래비용은 없다고 전제를 하면서 우리가 나오는 게 코즈 정의죠. 자, 그리고 정부가 개입을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죠. 정부가 개입을 합니다. 정부가 개입을 하는 것은 간접적인 해결 방법. 자, 여러분, 간접적인 규제를 하죠. 간접. 네? 간접 규제하는 것은 여러분 세금을 부과하거나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금 부과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외부 효과를 시장 안으로 오는 거죠. 시장 안으로 들어와서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 효과의 내부화라고 하죠. 자, 외부 효과의 문제를 시장 안에 들어와서 세금 부과하거나 보조금 지급하면서 해결하고자 한다. 이건 외부 효과 문제를 시장 내로 내부화한다. 그래서 외부 효과의 내부화라고 하고, 직접 규제가 있죠. 직접 규제하는 것은 우리 금지가 있죠. 인체에 나쁜 유해한 영향을 주는 수납 등의 수납 등의 중금속 배출 금지, 핵 폐기물 배출 금지, 독극물질 배출 금지, 원천적으로 금지가 있고, 또 자동차 출고 전에, 자동차 공장에서 자동차 출고 전에 배기가스 정화장치 설치를 의무화한다든지 의무화가 있습니다. 또 허용기준 설정이 있죠. 환경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소음 등의 허용기준을 설정한다든지 정부가 직접 용도를 지정한다든지, 이런 것은 직접 규제인데, 간접 규제나 직접 규제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해서 외부 효과를 해결하는 그러한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209페이지 박스 밑에 해결 방안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210페이지 보시면은 우리가 코즈 정리 요 내용이 나오죠. 코즈 정리는 항상 재산권을 부여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출제 예상되는 중요한 부분이 33회
출제 예상되는 중요한 부분 외부 효과 내용인데 여러분 상당히 외부 효과 좀 어렵습니다. 잘 확인 잘 해두시기 바라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토지 정책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